모평균의 추정. 두 번째, 모평균의 신뢰 구간. 추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아직 어려운 말이 없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아직도 어려운 말이 없죠. 아, 크기가 n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니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소문자 x바이면 여기까지도 별로 어려운 말은 없죠. 표본 평균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표본을 한 개를 뽑아서 거기에 평균을 구해서 소문자 x바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에 모집단이 있습니다. 추정이란 이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얘기는 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평균을 구한다기보다는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해 보는 거죠. 이 평균. 그거를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표본을 뽑아요. 표본. 그래서 이렇게 뽑혀져 있겠죠. 여기에서 평균을 구합니다. 표본의 평균인 거죠. 그 값을 x바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표본을 뽑아서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평균을 구했다까지 온 거죠. 그 다음부터 모르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 m에 대한 모평균 m이란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신뢰도라고 하는 말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한 게 아니라서 그 평균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 자, 하나의 표본을 뽑아봤어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뽑아봤어. 그랬더니 표본의 평균이 구해졌어.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의 크기는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이 10이 나왔네. 그러면 10이 나왔어. 표본 평균이 10이 나왔어. 그러면 모평균은 얼마일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모평균을 추정한 거죠. 표본 평균이 10이니까 모평균도 10일 거야 라고 한다든지 표본 평균이 10이니까 모평균은 아마 11일 거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건데 이 추정을 지금처럼 뭐 모평균이 얼마 이렇게 추정을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냐면 표본 평균이 10이니까 아마도 모평균은 9에서 10일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범위로 추정을 합니다. 모평균이 10이니까 8에서부터 한 12까지 요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범위, 이 범위를 다른 말로 구간이라고 하는 건데 또는 뭐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될 거야? 뭐 얼마라고 추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추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찍기예요. 표본 평균이 10이면 아마도 모평균은 9에서 11 사이가 될 거야. 8에서 12 사이가 될 거야. 아니면 뭐 7에서 13 사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제시를 합니다. 모평균이 들어있을 법한 구간. 이 구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는 게 사실은 모평균의 추정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모평균의 범위를 찍은 거지. 예를 뭐 찍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모평균의 범위를 예측하는 거죠. 그 범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9에서부터 11까지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8에서부터 12까지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7에서부터 13까지가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번으로 9에서 11까지라고 했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실제로 다 조사해봤더니 8이었어. 그럼 틀린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내가 8에서 12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8, 맞은 거죠, 얘는. 사실은. 8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8 이상 12 이하라고 예측을 했다면 8이었으면 맞은 거죠. 어떤 추정은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추정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7에서 13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았잖아.
그죠? 어떨 때는 맞출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맞을 확률이에요. 이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 맞을 확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범위가 넓으면 신뢰도가 조금 더 커지겠죠. 범위가 넓으면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범위가 좁으면 맞을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요런 겁니다. 신뢰도란 다른 말로 하면 맞을 확률. 신뢰 구간이란 뭐냐? 추정. 모평균을 추정한 범위. 모평균은 항상 모비율,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모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값으로 추정하는 건 없어요. 범위로 항상 추정을 합니다. 그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르는 말들이 다 해결이 됐을 겁니다. 순서를 보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합니다. 이 표본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 구간이라는 걸 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뢰 구간을 정했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추정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를 바꿔서 보통 추정을 해. 신뢰도가 먼저 정해지면 그 신뢰도에 맞게 신뢰 구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먼저고 신뢰 구간이 그 다음입니다, 사실은. 자, 봅시다. 추정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신뢰도가 95%.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이라는 게 추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뜯어놓고 보면 또 많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m을 중심으로 해서 m이 모평균이니까 모평균의 범위를 지금 만든다고 했었죠. 이게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표본 평균 일단 들어가고요.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있는 식이 거의 비슷해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입니다.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x바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한글로 쓰기가 뭐하니까 요거는 x바, 표본 평균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뭔지 알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여기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쓰고요. 그거 외에 어떤 상수로 1.96이 쓰여져 있죠. 두 번째는 신뢰도 99%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여기는 x바고요. 여기는 갑자기 2.58로 바뀌었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이고요. m. 다른 건 거의 다 비슷해요. 2.58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여기는 1.96인데 여기는 2.58로 바뀌었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잖아, 두 개가. 95%, 99% 두 개의 신뢰 구간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점이 뭐야? 1.96, 2.58이죠. 좌우 대칭되는 것도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어? 신뢰도에 따라서 요 앞에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앞에 붙는 요 개수 1.96, 2.58 얘네들이 신뢰도에 따라서 좀 바뀌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99%, 95%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형태들은 좀 외워두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한번 써줄게요. 거기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자, 참고의 내용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체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1.96이나 2.58을 외워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보통 주어져요. 1.96, 2.58이 주로 주어집니다. 신뢰도 뭐라고 돼 있죠? 알파 퍼센트라고 돼 있나요? A 퍼센트라고 알파 퍼센트네요. 그러니까 이 알파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95%가 되기도 하고 99%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70%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대로 신뢰도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99% 아니면 95% 아니면 99%입니다. 신뢰도가 알파 %였을 때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바 똑같죠. 마이너스 K. 원래 이 자리에는 1.58. 아니, 틀렸죠. 2.58이죠. 1.96 아니면 2.58. 그 위에 있는 걸 보시면 95%였을 때 1.96. 99%였을 때 2.58을 쓰는 거였는데 요게 지금 몇 %인지를 모르니까 여기 그대로 K라고 둔 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죠. n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추정을 하는 기본 공식은 이겁니다. 이거. 네. 몇 번만 써보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표본 평균 쓰고요. 표본 평균을 똑같이 쓰고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뒤에 건 플러스. 그러니까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X바다, 수직선이야. X바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X바 마이너스 얼마에서 X바 플러스 얼마까지 X바를 딱 가운데 놓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였었느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였었죠.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문제는 K와 알파 사이의 관계죠. K와 알파 사이의 관계. 알파가 이게 알파가 얼마였을 때 K가 얼마가 되느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 관계가 쉽게 야 K에다가 뭐 써?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온다고요. 요 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참고로 신뢰도라는 게 뭐라고 썼냐면 맞을 확률이다 라고 했었죠. 맞을 확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P 괄호 열고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 알파 곱하기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뢰도가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퍼센트를 없앤 겁니다. 100분의 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분의 알파라고 쓰자.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퍼센트니까 퍼센트가 아닌 비율 또는 확률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95%다라고 하면 이게 0.9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K하고 여기에 알파가 연결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P 절대값 Z가 2는 0.95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95%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K 값이 된다고요. 우리 아까 95% 1.96이라고 했는데 계산하기 쉬우라고 2라고 준 거예요. 내가 1.96을 외웠다고 해서 1.96을 무조건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1.96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2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K, 알파 사이의 관계. K 이하일 확률이 알파다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파가 왜?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물론 요거 잘 표준화를 시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또 예를 들어서 P 절대값 Z가 3 이하일 확률이 0.99다라고 돼 있어요. 이 0.99는 무슨 뜻이라고요? 99%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K를 얼마를 써줘야 되는 거야? 3을 써줘야 되는 거야. 아까 2.58이라며. 그게 기본인데 이 문제에서는 3을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틀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대부분 이때는 여기가 2가 아니고 1.96으로 나와요. 대부분 이 경우에는 여기가 3이 아니고 2.58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희들 계산 좀 쉽게 해. 그래서 2라고 바꿔줬어. 그랬더니 나는 계산 쉽게 하기 싫어. 1.96이라고 해서 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외운 게 우선이 아닙니다. 요게 보편적이긴 한데 출제하는 사람이 매너가 있으면 이렇게 좀 계산하기 좋은 숫자들을 주겠죠. 그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만큼 잘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정리해 보자면 추정이란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를 추정이라고 한다.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올 확률, 그거를 신뢰도라고 한다.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정해진다.
우리는 보통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요식을 외우고 K를 알파에 따라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둬야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